안녕하세요. 더블 피처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느낌. 상상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느낌이 아니라면 어떤 어둡고 사악한 힘이 점점 내 주변을 파괴하면서 나를 집어삼키려 다가오는 중이라면 아마 누구도 제정신으로 버티기는 힘들 겁니다. 이처럼 나를 압박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주를 다룬 영화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다룰 더블 피처는 호러 영화 팬들의 오랜 친구인 샘 레이미 감독이 저주로 인해 벌어지는 난장판을 다룬 드래그 미 투 헬, 그리고 이 영화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호러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자크 트루네르 감독의 악령의 밤 되겠습니다. 우선 두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드래그 미 투 헬. 크리스틴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맡고 있는 고참 직원으로 신입 직원이자 버릇없는 스투와 함께 부 매니저 자리를 노리는 중입니다. 승진을 위해 중요한 실적을 쌓아야 하는 크리스틴은 무서운 외모를 한 가누시 부인의 주택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결국 가누시 부인은 크나큰 모욕을 느끼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가누시 부인은 주차장에 나타나 크리스틴과 일대 혈전을 벌이고는 크리스틴에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립니다. 이제 크리스틴은 자신을 서서히 조여오는 악령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점쟁이가 말한 그 악령의 이름은 라미야. 크리스틴은 저주를 풀기 위해 가장 뛰어나다던 영매사를 찾아가고 이제 영매사와 라미아의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악령의 밤입니다. 해링턴 박사는 카즈웰이란 인물을 찾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제발 멈춰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렸고 자신의 집 앞에서 거대한 악령의 힘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해링턴 박사와 함께 초자연적 심리학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으로 온 심리학 박사 홀드는 해링턴의 조카 조안나와 함께 카즈웰이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 현상을 전혀 믿지 않는 홀든에게 서서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카즈웰은 홀든에게 살아있을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카즈웰이 홀든에게 저주가 담긴 양피지를 몰래 건넨 것이고 이 양피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이상 홀든이 살아날 방법은 없었던 것이죠. 공포에 질린 홀든은 카즈웰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드래그 미 투 헬과 악령의 밤은 큰 구조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상대방에게 저주가 걸린 물건을 넘겨주고 저주를 풀려면 그 물건을 다시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악령의 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을 믿지 않는 남자와 미신을 믿는 여자라는 캐릭터 역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래그 미 투 헬은 저주의 대상이 남자에서 여자로 변경됐습니다. 이와 함께 악령의 밤에서 유령을 불러오는 교령에는 드래그 미 투 헬에서 유령과 함께 라미아를 불러내 싸우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절인 것도 아닙니다. 드래그 미 투 헬은 샘 레이미의 장기인 고전 영화의 인용이 아주 잘 발휘된 영화입니다. 샘 레이미는 고전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영화까지도 인용하곤 하지요. 가누시 부인이 은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보이는 차량은 바로 샘 레이미의 이블데드 시리즈에서 주인공 애쉬의 에마인 델타 88입니다. 혹은 영매사의 조수가 악령 들린 장면은 이블데드 3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장면입니다. 이 두 영화에 등장하는 악령의 모습 또한 똑같습니다.
악령의 밤에서 공문서를 통해 묘사하는 악령과 실제로 등장하는 악령, 그리고 드래곤 미투엘에서 그림자 등으로 등장하는 악령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같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악령에 대한 설명만이 다를 뿐입니다. 악령의 밤이 악령을 고대의 사악한 힘으로 묘사한 반면 드래곤 미투엘은 악령이 라미아라는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미아는 원래 신의 정부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악마화하여 중세 때에 이르면 마녀와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마녀는 악마의 힘을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틴의 몸에 침입하는 파리의 모습을 통해 단순히 라미아만이 아니라 저주에 걸린 자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파리 대왕 모습의 베엘제불의 힘 또한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인공에게 있습니다. 악령의 밤은 사이비 악마 숭배를 조사하는 학자가 주인공으로 일종의 전문가이며 사회적 명망가입니다. 그러나 드래곤 미투엘은 평범한 소시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며 주인공의 남자친구를 미신을 부정하는 학자의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50년대 후반이라는 미국 사회의 황금기와 21세기 초라는 미국 최악의 금융위기 사이에 있습니다. 드래곤 미투엘에서 핵심을 찌르는 대사가 바로 가누시 부인의 손녀가 말하는 집 뺏어간 은행원이란 말이죠. 드래곤 미투엘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미국에서는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 부르는 일이 터지고 맙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소시민이었고 이들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죠. 드래곤 미투엘은 그야말로 진짜 악을 쏙 빼놓고 소시민끼리만 지옥행을 놓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 미투엘에서 크리스틴이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평범하지만 선량한 소시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영화의 오프닝이죠. 영화의 배경으로 나오는 1969년의 패서디나는 부자들이 살던 동네이고 40년이 지나 영매사의 낡은 집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아마도 패서디나 구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 관한 영화적 표현 방식이면서 동시에 과거 패서디나를 채웠다가 떠나간 헐리우드 인사들에 관한 패러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영화가 시작된다는 인트로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 집시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불경기의 원인을 집시에게 돌리며 폭행과 살인까지 일어났던 미국의 현실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드래곤 미투엘과 악령의 밤은 서로 비교하면서 보기에도 좋은 영화입니다. 낙관적 시대와 비관적 시대, 그리고 고전 영화와 고전의 현대적 변형 등이 그렇고 고전 호러 영화의 진성팬인 샘 레이미의 살아날뛰는 연출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게다가 두 작품 모두 꽤 웃긴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래곤 미투엘은 고양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장면이나 악령으로 등장한 가누시 부인에게 톰과 제리의 한 에피소드처럼 머리 위에 쇠모루를 떨어뜨리는 장면 등은 샘 레이미의 악동 기질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번 더블 피처는 드래곤 미투엘과 악령의 밤이었습니다.